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어마어마한 저 트레일러 보이시죠? 저런 것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차는 지금 창문이 뒤에 없는 것 같아. 일단 이 차를 좀 피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차들은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차선을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고 있다. 더 매닐 컬렉션이라고 오른쪽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지엄인데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을 쉬더라고요. 다른 날이 장날이라고. 뭐 교회 느낌도 나고. 아쉽다. 왜 하필 오늘 쉬는 날인 거야. 약간 일본 정원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이런 돌들 보니까. 이게 오늘 저의 초췌한 모습입니다. 곧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수목원처럼 냄새가 되게 꽃내음, 그 나무 내음이 많이 나거든요. 진짜 여기가 좋은 게 무료예요. 무료. 그게 좀 아쉬워. 무료인데 쉬는 날이야. 진짜 여긴 이쁘다. 뭔가 진짜 대저택의 귀족들이 사는 그런 공간, 그런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 근데 아쉽긴 한데 그냥 이 공간도 너무 이뻐요. 여기는 약간 뭐 여백의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건물 자체만 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 또 이쁜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고 휴스턴답다고 해야 되나? 진짜 야, 나무 수령이 좀 역사는 짧은 나라인데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잘 꾸며놓고, 역사가 꼭 오래된 나라처럼 말이야. 유럽을 좀 따라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신구의 조화도 참 잘 이루어져 있고. 저 멀리 이제 피크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이세요? 평화롭죠. 이 집도 진짜 켄터키, 그래 여기 텍사스지. 근데 텍사스스러운 느낌이 있네. 나무로 만든 집. 미시시피 강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는 로코 뮤지엄이고요. 이게 하나의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문은 닫았지만 지나가는 길에 여기 들렸습니다. 이 지역은 참 뮤지엄들이 주택가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옆엔 다 주택가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주택가. 여기 레스토랑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 뮤지엄에 딸려있는 건물인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다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공존한다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대한 뮤지엄이 그냥 그 지역에서 중심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참 길도 이쁘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는 거, 유럽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야. 그 아파트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정원도 있고, 정원도 너무 이쁘고, 저기 동물들도 뛰어다니고 있고, 한가로운 이런 분위기, 여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지. 로코체플. 저도 미국 처음 왔을 때 갔던 곳이 이제 케네디 공항 내려서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 하나인, 거기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주택가들은 다 이런 분위기예요. 단독주택집 있고, 정원 이렇게 있고, 길 이렇게 쫙 있고, 가로수가 이렇게 이쁘게 있고. 여기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뭐 우범 지역은 아닌 것 같아. 뮤지엄이 딱 이렇게 잘 잡고 있고, 크진 않지만. 휴스턴은 저한테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흐린 날씨,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실록들. 비록 오늘 이제 떠나게 되긴 하지만 참 깔끔하고 이쁜 도시로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스 대학교 교정은 꼭 가봐야 돼. 제가 지금까지 갔던 대학교 교정 중에서는 가장 이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휴스턴의 마지막 방문지 될 것 같고요. 아고라라고 하는 커피숍입니다. 이름도 이쁘고 동네도 이쁘고 한번 와봤어요. 휴스턴은 그렇게 주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대충 길가에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여기도 오시면 대충 길가에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숍에도 뭐 발레 필요 없이 그냥 주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치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재밌는 게 넘치고 그런 도시는 아닌데, 조망들, 조경들 보면서 길거리도 걷기 되게 좋은 도시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기자기한 이런 샵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발소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저쪽으로 쭉 있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해 좀 아쉽긴 한데,
여기 되게 이쁜 커피숍도 한번 방문해보자. 너무 좋다, 여기가. 스타벅스 색깔인데? 아래도 스타벅스 색깔이고. No? 시가렛 달래, 시가렛 할 거니. 아, 이거 분위기가, 이거 보세요. 너무네. 이런 분위기인데. 5.14V네. 이거 빨라, 되게. 이거 들어가면 6불이니까 8,000원짜리 커피가 됩니다. 이런 삼평도 자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커피는 셀프인가 보다. 들고 가야 돼. 8,000원짜리 커피입니다. 휴스턴을 떠나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낮에는 무더움과 시차, 오후 늦게는 잔뜩 흐린 날씨에 거센 바람.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나사보다 실록이 더 아름답던 도시로 기억될 휴스턴. 짧은 역사지만 그 역사가 보존이 잘 되어 1950년 한국전 이후로 전통이 거의 남지 않은 한국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더 오래된 역사와 레트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 역사가 귀족적이기도 하고 서민적이기도 하고 빈티지스럽기도 하다. 여기 마지막 여행지 휴스턴에서의 아고라 커피숍도 2층을 보니 전통 서부극에 나오는 선술집 모양새다. 그때와 다른 모습이라면 다들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 열중하는 모습이라는 것. 휴스턴은 조경을 참 잘한다. 미국이 그렇듯 집도 다 담이 튀어져 있어 이쁘다. 한강변 50억 아파트 집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집이 5억짜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힘든 짐을 내려놓고 여기에 살고 싶을 것이다. 휴스턴은 정을 붙이고 살면 정들기 좋은 도시다. 이쁜 샵도 많았는데 나중에 인연이 되면 다시 먼 휴스턴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꽤 인연이 강력해야 할 것 같다. 여기는 굿딜 커넥트라는 곳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아름다운 가게 그런 곳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기 온 사람들도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비싼 벤츠차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보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일단 이런 분위기고. 땡큐. 일단 옷을 뭐 제가 엄청나게 지금 많기 때문에 폴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리전트, 바나나 리퍼블릭, DKNY 뭐 이런 것들 가격이 12불밖에 안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입을 만한 옷들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13불. 가격은 정말 엄청 저렴한데. 나이키 신발도 있습니다. 가격은 사실은 새 거가 미국이 옷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극강의 가격이긴 해요. 7불이면. 근데 세일 같은 거 하면 진짜 싸거든요, 미국이 옷값이. 그래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남이 입었던 옷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좀 새 옷을 산다는 그런 느낌은 잘 없죠. 장난감도 이렇게 쭉 있고. 가라지 세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든다. 인형까지. 인형들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한국 분들은 워낙 깨끗한 거 좋아하시니까 절대 이런 거 사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해. 뭐했어.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등산 신발로 도착했다.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어. Sorry, yeah, It's okay, it's they okay. mark it. It's okay. 이거는 거의 뭐 가라지 세일인데?
골프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 상태는 썩 좋지는 않은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원피스 같은 거 17불. 2만원. 근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2배 정도 이제 GDP가 높으니까 이런 거 뭐 만원밖에 안 한다고 보시면 되죠. 한국은 아름다운 가게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라 이런 거 20불. 옷은 이쁘네요. 색깔이 이쁘네. 이런 규모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규모가 옷이 제일 많긴 한데 옷을 넘어서 여기 뭐 가구 같은 것도 보이는데 처음에 간단하게 짧게 정착하실 분들은 가구를 사시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만약에 뒤에 SUV면 이런 거 뒤에다 놓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은 10불밖에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차가 있으면 아마 저걸 샀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사실은 타고 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죠. 가구들이 TV 같은 것도 있는데 TV는 알 수 없는 브랜드긴 하지만 삼성 하나 있다. 삼성 노 리모트 컨트롤 JVC 스피커도 있고. 이거 거의 뭐 고물상 느낌인데 고물상 느낌인데 가격은 이거는 안 나와있네. 여기 아래 이 의자는 상태 괜찮네요. 이런 거 그냥 아쉽게 하나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소품이에요. 저분이 운동화 너무 좋은 걸 득템해가지고 너무 이게 뭐야? 티야 왜 티? 미국은 이렇게 세컨핸드라고 하는 이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고 마켓이. 여기는 그것 치고도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만 가더라도 조그만 것들이 되게 많아요. 조그만 매장들이. 근데 단점은 뭐냐면 팔 때는 거의 헐값에 팔아야 되고 막 1, 2불 막 이렇게 팔아야 되고 살 때는 10몇 불 이렇게 해서 뭐 운영을 하는 거겠죠. 스타킹도 팝니다. 쿨하던데? 여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DVD도 있네.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책도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 책인 것 같은데. 문과책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휴스턴의 서쪽 부분이고요. 샌안토니오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JW 메리어트가 있고 더 갤러리아라고 적혀있네요. 갤러리아 백화점 그쪽 라인. 안에 들어가보면 백화점들이니까 뭐 특별한 게 있진 않을 것 같고. 이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차는 1800cc입니다. 원래는 2000cc인데 다운사이징이 된 것 같고요. 센트라라고 하는 닛산 자동차고요. 아반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반떼보다는 배기량이 좀 있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체감하기로는 뭐 아직까지 제가 이틀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듭니다. 일본 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배기량을 좀 높게 갖고 가면서 편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2.5cc 이런 차들도 많고 한국은 2000cc 하면 3000cc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운전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잘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이제 로드 트립을 하기에는 딱 적당한 차인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 공간도 큰 수화물 하나 들어갈 정도, 그 캐리어 큰 거 하나 들어가고 작은 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보스턴백 하나 들어갈 정도 이렇게 펼쳐놓고 지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고 대신 제가 볼 때는 뒷자리 레그룸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뭐 뒤에 탈 리는 없지만 뒤에는 어차피 짐만 갖다 놓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기능 당연히 있고 차를 받아서 뭐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로드트립 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이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카로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캠핑카가 차종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연비가 한 5 정도 나와요. 왜냐면 그 안에 뭐 냉장고도 실어야 되지 침대도 실어야 되지 실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5km 연비면요 100km 가면은 500리터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150만원, 200만원 돈을 이제 기름값에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대륙횡단 같은 거 할 때는. 대륙횡단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비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남미까지 다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전체 경비에서 한 절반 정도가 기름값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그래도 기름값이 싼 나라인데 일부 국가들이 기름값이 좀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비산유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캠핑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잘 고려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매 비용이 비싸요. 여기 미국에서도 한 6만 불, 8만 불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국 한 6만 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가격이 굉장히 처음부터 비싼 6만 불이면 우리나라 8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뽕을 뽑으려면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길게 여행을 하셔봤자 90일이잖아요 90일이면은 또 배팔 때 감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팔기도 쉽지가 않고, 왜냐면은 캠핑카는 활발하게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 간의 거리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캠핑카는 관리가 좀 불편하고 고장이 좀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캠핑카 안에 수많은 뭐 배선들도 있고 배터리, 가스, 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정집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진동과 충격 때문에 많이 부서지겠어요. 뭐 접합 부분들도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는 정말 손이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운전이 아무래도 무거운 차다 보니까 운전이 굼뜨기도 하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이제 제동 거리도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남미나 북미나 다 오프로드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나갈 때도 쉽지가 않아요. 오솔길 같은 데도 나오는데 쉽지도 않고, 급커브라 이럴 때 이제 차가 전체로 다 휘청거리면서 뒤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만들어 먹는 부분들 있잖아요. 캠핑카는 주방이 있잖아요.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음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방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해봤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그 정도라든가 라면 끓여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캠핑카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캠핑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숙박비와 이제 식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근데 세이브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요리 부분이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숙박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여기 차에서 자는 게 덥거나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방비라든가 그 에어컨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잔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차에서 자면은 푹 자기 쉽지가 않고, 아무래도 불편하기도 하고, 밖에서 이제 두들기는 소리도 있고, 치안 같은 것도 위험하고, 아무리 호텔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집이 건물에서 자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 편하죠. 그렇게 따지면 캠핑카를 내가 몬다고 하더라도 늘 캠핑카에서 자는 거는 정말 20대 때나 30대 때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나이 들어서 캠핑카에서 쭉 자면서 산다는 건요 진짜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캠핑카가 비좁잖아요. 비좁은 데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은 가능한데 길게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캠핑카에서 자본 적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캠핑카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차가 크고 이렇게 집이 움직이기 때문에 범인들이 이제 강도들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털 게 많은 거죠. 먹을 게 많은 거죠. 거기 털면은 가재도구 같은 것도 다 털 수도 있는 거고, 뭐 현금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재산을, 한 가정의 재산을 다 강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만약 뺏겨버리면 너무 큰 데미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 하나 뺏기면 차만 뺏기는 거잖아요. 뭐 끽해봤자 1800 뭐 이 정도 할 텐데 중고가로 그것도 더 안 할 거예요. 근데 캠핑카를 뺏기면 정말 큰 깜짝이야. 정말 큰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산간 지역 같은데 운전할 때 보면은 차량 사이즈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는 좀 작은 차들만 지나갈 수 있다, SUV 이 정도 이렇게 제한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캠핑카가 못 지나가서 걸어서 특정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캠핑카를 뭐 운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대충 스터디를 해본 결과 캠핑카로 여행하는 게 첫 번째로는 연비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 저는 이제 많이 돌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캠핑카를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캠핑카로 여행하는 것 중 하나가 숙박비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숙박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모텔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5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을 자면 20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도미토리 같은 경우는 30불 이하, 20불짜리도 있어요. 제가 20불짜리 아까 잤으니까. 근데 가격이 저렴할수록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다. 노숙자 가기 바로 전인 사람들이 이제 머문 곳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저는 도미토리에서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도미토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껴서 지금 살짝 고민 중이긴 합니다. 차박을 하면서 캠핑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캠핑카가 좋으면 캠핑카로 가시거나 숙박을 하면서 여행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